2006년도에 미네소타 대학에 되게 이제 잘 나가는 어떤 과학자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발견했다 이거야. 특정 베타 아밀로이드. 드디어 이제 알츠하이머를 정복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근데 2022년도에 Blood on a Field. 야, 이거 구라야. 2006년 논문이 구라야. 드디어 한 과학자가 용감하게 밝혀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네크만의 사망 원인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알츠하이머병 알고 계시죠?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옛날에는? 치매. 아니요. 옛날에 노망이라고 불렀어요. 노망 났다라고 하고, 치매는 이제 새로 저희가 수입한 단어고요. 일본에서. 알츠하이머병은 뇌 퇴행성 질환이고요. 퇴행성 질환 되게 많아요. 파킨슨병도 퇴행성 질환이고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서 결국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상실되는 질환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고요. 알츠하이머병 말고도 치매를 일으키는 병 되게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브루스 윌리스가 걸린 병, 전두 측두 치매라는 것도 있고요. 루이 병이라는 병도 있고요. 루이 소체병이라는 병도 있고요. 또 혈관성 치매, 혈관이 막혀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요. 치매를 일으킨 병은 좀 과장해서 100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뭐다?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거는 그러면 누가 걸리느냐? 주로 65세 이상이 걸리는데, 물론 40, 50대, 심지어 30대에 걸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여자 사망 원인 5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치매입니다. 남자 사망 원인 5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의 치매의 유병률은 얼마나 되냐? 65세 넘은 노인분들 중에 10%가 치매고, 75세 이상은 15에서 20%, 그 다음에 85세가 넘으시면 30에서 40%가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알츠하이머 병은 처음에 누가 발견했을까요? 1906년도에 독일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의사 이름이에요.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어느 날 50대 중반 여자가 사고력, 기억력, 판단력이 너무 흐트러진 분이 있었어요. 50대인데. 그래서 막 이분이 막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때는 CT랑 MRI가 없으니까 진단이 안 되니까 뭘 했냐?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해서 뇌를 봤더니 뇌신경세포가 막 하얗게 보이던 게 있었는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떡진 것 같은 아밀로이드라는 게 막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들이 막 뭉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탱글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원래 뇌신경세포는 거의 1000억 개가 넘는데 막 쭉쭉쭉쭉 다리를 뻗어야 1000개씩 막 시냅스를 벌여야 되잖아요. 옆 신경세포랑 막 붙어. 막 이렇게 꽈배기처럼 된 거예요.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병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잊혀진 병이 됐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아주 일찍 걸리는 사람 빼고 대부분은 나이가 많아야지 걸리는데, 뭐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뭐 나라가 잘 살지 못하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몇몇 오래 사신 분들이 그냥 노망 들었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1906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부검했을 때 발견된 게 뭐냐?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뭐냐? 원래 신경세포의 시냅스 아시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위. 이 시냅스의 막에 아밀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언젠가 모든 건 사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있다가 이제 죽어야지 하고 딱 분해될 때 똑각 두 조각으로 분해돼야 돼요. 마치 젓가락 딱 뜯는 것처럼. 근데 이 아밀로이드라는 게 갑자기 이상하게 세 조각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젓가락은 두 조각으로 딱 해야지 맛있게 사발면을 먹잖아요. 근데 딱 뜯었는데 세 조각으로 뜯어지는데, 이 한 조각이 끈적끈적해요.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되게 복잡한 얘기를.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러면 끈적끈적한 애들끼리 막 뭉쳐. 그게 막 뇌세포에 그냥 쌓여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막 생기면 갑자기 타우라는 단백질을 막 끌어모아요. 나끈끈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타우 잠깐 와. 이 타우가 뭐 하는 거냐면
세포끼리 붙이는 접착제예요. 그 세포에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타우가 막 끈끈이, 본드가 막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상하게 쪼개져 갖고 한 놈이 얘가 갑자기 타우라는 이상한 애를 또 불러와갖고 동네가 완전히 막 망가지는 거야. 이게 이제 주로 어디 생기느냐? 해마. 여러분 아시죠? 그 저기 바닷속에서 아쿠아맨이 타고 다니는 거. 그 해마가 있는 부위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막 이렇게 하다가 뇌 전체가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타우가 막 신경세포끼리 붙여버리면서 결론적으로는 기억도 잃고 사고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잃어가는 거가 뭐다?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는 이유다 라고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1906년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부검한 것도 맞아요.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쌓여 있고 타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신경세포들이 붙은 것도 맞는데 문제는 2006년도에 미네소타 대학에 되게 이제 잘 나가는 어떤 과학자가 발표를 한 거예요. 보시면 네이처에 제목이 A specific amyloid beta protein assembly in the brain impairs memory. impaire가 망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프로틴 중에서 어떤 스페시픽한 애들이 얘 브레인에 있는 그 애들이 기억을 망친다라고 논문이 딱 나온 거예요. 네이처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베타 아밀로이드 맞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발견했다 이거야. 특정 베타 아밀로이드, 모든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쁜 애가 아니고 진짜 깡패는 따로 있었다. 베타 아밀로이드 스타 56 얘를 딱 낸 거예요. 2006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으로 환호한 거야. 드디어 이제 알츠하이머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려 3천억을 넘는 돈을 일시적으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이게 2,000개가 넘게 논문이 나온 거예요. 이 논문을 보고. 이 정도 논문 하나 쓰면 세계적으로 이제 대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리트랙티드라고 돼 있는데요. 철회된 논문인데요. 네이처의 적수는 누굴까요? 네이처라는 학술지의 영원한 라이벌 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학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네이처는 영국계고요. 사이언스는 미국계예요. 서로 세계적인 과학계 트렌드를 짊어지고 가고 싶어 하는데 네이처에서 2006년에 낸 논문이 어마어마한 내가 베타 아밀로이드의 특정 알아냈어. 드디어 뭔지. 근데 2022년도에 Blots on a Field. 이거 구라야. 2006년 논문이 구라야. 2006년에 웨스턴 블롯이라고 아마 과학하시는 분들은 실험해 보신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정밀한 실험이어야 되는데 조작도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 조작이라는 거를 드디어 한 과학자가 용감하게 밝혀냅니다. 그러면 이 2022년도의 논문으로 뭐가 달라졌냐? 베타 아밀로이드 스타 56은 허구였다는 게 밝혀진 거야. 왜냐하면 2006년도에 네이처의 논문이 그 실었던 사진이 구란 거였어요. 사진 이미지를 조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어떻게 됐냐? 어마어마했죠. 혹시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왜? 왜냐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는 노인분들 중에서 치매가 안 걸린 분도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꼭 부검 안 해도 이제 뇌척수액 검사라든지 이런 거 검사하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되게 많아. 수치가 높아. 근데 치매 안 걸렸어. 멀쩡해. 잘만 계산해. 막 이거 계산 틀렸어? 하고 막 너무 똘망똘망해. 그런 거 약간 이상한데 이게 구라라는 게 밝혀지니까 그 논문이 조작됐다는 게 발표됐으니까 난리가 나오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스타 56의 타겟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 말고 레카네맙 이런 게 개발됐는데 안 들어. 베타 아밀로이드는 줄여줘. 근데 안 들어. 치매가 더 나빠져. 아니면 뇌출혈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은 어떻게 됐냐? 타우 가설. 사실 타우가 진짜 나쁜 애 아니야? 베타 아밀로이드는 그냥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 타우가 이제 타겟으로 연구하시는 팀들이 생겼고요. 염증 아니야? 염증? 만물 염증설. 암도 염증이거든요. 사실 염증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염증이랑 면역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뇌에 면역세포가 있거든요. 마이크로글리아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얘가 약간 미쳐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얘가 미치면서 이게 염증을 막 유발해요. 원래 폴리스, 마이크로글리아는 나쁜 애 오면 우리 동네 나가 이래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깡패가 되는 거야. 경찰이. 근데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막 타우도 오고 막 뇌세포도 망가지는 거 아니냐. 베타 아밀로이드 오고 요 가설. 세 번째, 사실은 다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 아니야?
등등 가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만 게 아니라 대가들 걸 쭉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알츠하이머병의 유일한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주 옳지는 않다. 다만 베타아밀로이드도 영향을 끼칠 거다. 왜냐하면 치매가 심한 분 중에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인 건 분명해요. 베타아밀로이드도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타우도 영향이 있을 거고 타우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보다.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베타아밀로이드 버릴 수 없고요. 타우 버릴 수 없고 염증도 유력해요. 그리고 혈관 이 네 가지가 같이 동시에 오든지 한두 가지가 오든지 이런 조합을 이루면서 알츠하이머 병이 올 것 같다. 그럼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가 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뭐가 나빠요? 착한 치매도 있던데요. 초기에는 그냥 금방 잊어먹어요. 방금 대화도 잊어먹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이 저하되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내가 요즘 그러는데 막 다 이러시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심해지는 거야, 정도가. 내 나이가 만약에 65세가 넘었는데 이런 게 좀 심해졌다, 최근에. 그러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거. 왜? 검사를 받으면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들의 관리를 받다 보면, 전문가, 신경과의 관리를 받다 보면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많이. 근데 중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좀 중등도가 되면 장기 기억에 손상이 발생해요. 기억을 못해요. 10년 전, 20년 전 일, 30년 전 일을 기억 못하고 성격이 변합니다. 옷 입고 요리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을. 그러다가 피해망상, 밥을 안 준다 며느리가. 그 다음에 남편이 날 때린다. 이제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언어를 못 하시고요. 언론에서 나오는 또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중기예요. 실제로 말기가 되면 대화를 못 하시고 연하곤란이 생깁니다. 삼키지도 못하고요. 대소변 조절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한 의존 상태. 지네크만은 아마 완전한 의존 상태였지 않을까?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발견을 해서 그런 건데 아마 완전히 의존하던 아내분이 한타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시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야. 그럼 치매는 누가 걸리는데요? 치매는 일단은 나이가 젊으면 안 걸립니다. 65세 이상에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정우성이랑 손예진이랑 이거 한 잔 먹으면 나랑 사귈래? 이거 유명한 영화 제목이 뭐였죠? 내 머릿속의 지우개. 거기는 되게 빨리 걸리죠. 유전입니다. APP PSEN1, PSEN2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아밀로이드가 수시로 젊었을 때부터 두 조각이 아닌 세 조각으로 막 쪼개져요. 그리고 타우를 좀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염증이 많이 생겨요. 이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 조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유전자도 많은데, 즉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원래는 거의 안 일어나요. 근데 아주 운이 나쁘게 이런 유전자를 갖고 발현이 되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65세 이상에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걸리는데요? 이것도 유전이에요. APOE라는 지질대사와 관련된 이제 유전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포E 프로틴이라고, 이 포를 둘 다 엄마 아빠한테 받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 2를 받았으면 둘 다 엄마한테 장수하고 치매에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냐? 우리는 대부분 이 3예요. 그냥 그저 그런 이거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냐? 유전자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걸린 분들이 확률이 높아지고요. 운동 부족, 비만, 흡연, 과음 또 올라가고요. 또 머리를 다친 병력이 있으시면 솔직히 말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여자만 5위냐? 남자는요? 그러면 남자는 9위, 10위 거의 그 언저리가 그냥 바퀴예요. 왜 여자가 알츠하이머에 많이 걸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래 살아서예요. 85세 이상 사는 건 되게 여성들이에요. 남성은 아직 85세 기대 수명이 안 되거든요. 또 하나가 아포E44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갱년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확 증가합니다. 남자는 E44가 있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드는 게 없는데 여자들은 갱년기에 오면서 확 줄어들면서 인지 능력이 갑자기 또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성 호르몬이 줄면 심혈관계가 남자랑 똑같아져요. 지금까지 여성들은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쿠키도 먹고 마카롱도 먹고 그래도 좀 낫잖아요, 남자보다. 근데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굉장히 심혈관계 이득을 준다고. 근데 그 심혈관계 이득을 주는 여성 호르몬이 딱 끊기면 그 순간부터 똑같이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거기에 아포2, E4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논문이 하나밖에 없지만 아까 타우 있었죠. 타우가 여성한테서 조금 더 잘 쌓인다는, 더 잘 발현된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85세가 넘어가면 여성의 알츠하이머 병 비율이 확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또 많이 올라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아포2,4,4가 동양인이 조금 많아요. 라틴계도 많고 흑인도 많은데 백인이 살짝 적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복합적으로 고혈압증, 당뇨 뭐 이런 게 오면서 확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러고 이제 제가 오늘 마치면 여러분들은 막 울면서 야 이거 여자 사망원인 5위가 알츠하이머래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예방법이 있는가? 과거에는 예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선 인지 예비 용량을 늘리는 거. 여러분 혹시 고스톱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스톱도 좋은데 악기라든지 지적인 능력 발휘하는 거 이런 게 노인이 돼서도 단순 생활에 이렇게 함몰되지 마시고 스토크, 십자말풀이, 고스톱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걸 배운다든지 독서. 아니 우리 옆집 아줌마는 할머니는 독서에도 치매 걸리더라. 그러니까 안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용량을 늘려놓자는 거고. 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걷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치매 안 걸린다는 얘기 어디 뭐 유튜브 틀면 막 운동 처방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걸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 말이 맞는 게 운동 역시 굉장히 알츠하이머의 예방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확률을 줄이는 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은 아닌데 이 악력 테스트랑 이제 근력 테스트를 해봐갖고 악력과 근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치매 걸 확률이 확 떨어진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악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냐? 악력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근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 6개 띄울 겁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아래 하면 제가 딱 댓글 달아드릴게요. 근력이 증가할수록 치매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적 활동을 죽을 때까지 해라. 두 번째 운동을 하되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뭐가 좋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가라. 하루에 1시간씩 중강도 운동을 하고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식습관이 중요한 게 당연히 혈관 관리에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과일, 채소, 견과류가 포함된 진짜 음식을 먹고 어떤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저 앞에 저도 아까 방금 먹었지만 맛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적색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차라리 고기를 드세요. 비싸니까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그걸 먹고 제2형 당뇨병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포도당 대사가 대뇌와 관련됐다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는 건 수면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은 꼭 자야 된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5시간 반을 잤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게 이제 익숙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7시간으로 대폭 늘렸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청력 보존입니다. 청력이라는 게 여러분 치매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청력이 떨어지면 알츠하이머에 되게 쉽게 잘 걸린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요즘에 너무 걱정되는 게 많은 분들이 막 귀에다 꽂고 하루 종일 그리고 어디 SNL에 짤방 봤더니 무슨 눈 큰 여성분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듣고 막 이게 끼고 다니고 막 이러던데 이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난청이 올 수도 있고 또 젊었을 때 돌발성 난청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꼭 보청기 끼세요. 그리고 빨리 껴야지 교정이 더 나빠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 귀가 안 들린다 싶으면 되게 화내세요. 왜냐하면 뭔가 티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늙은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게 안 나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비인후과 가셔갖고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따라야 되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마 그러실 거야. 보청기 끼는 게 빨리 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난청이 오랫동안 지속돼갖고 오랫동안 잘 못 들으시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교류입니다. 우울증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과 친구,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라.
이건 다른 모든 거에도 해당되는데 고립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칫솔질과 치실을 사용하면 염증 수치가 감소하면서 치매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그리고 장수의 비결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치실을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요. 꼭 치실을 씁니다. 그리고 칫솔도 5분, 3분에서 5분 동안 치과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구석구석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지견으로 사우나를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 여기 논문 나오는데, 이 공개된 논문이라 제목이랑 보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사우나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처리했을 때 사우나를 일주일에 3-4번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되게 재미있는 논문인데, 2017년 논문인데 이 이후에도 많이 나왔어요, 논문이.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야. 치매 그냥 떠도는 소문인데요. 염색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사실 논문적으로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다만 염색할 때 쓰는 물질이 사실은 화학 물질이 그리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그게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죠. 혈류를 타고 가서 뇌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러니 이게 염색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거고, 이게 좋을 리는 없지만 이게 리스크 팩터냐? 아직 그렇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아니에요. 그 깜빡깜빡한 건 성격일 수도 있고요. 부주의한 걸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거 할 때는 깜빡깜빡 안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라면. 그렇죠? 그런 어떤 주의력의 어떤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아포E4포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있더라도 젊었을 때는 발현되지 않아요. 65세 이후에 발현되고, 그냥 젊었을 때 깜빡깜빡은 되게 남자가 많고, 여자라면 남자 같은 성격의 여자가 많고, 주의력의 분배가 문제라 이게 인지기능의 저하랑은 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성 치매에도 보면 알코올을 끊으면 나아지나요? 좋아집니다. 알코올성 치매도 이제 이게 단기 기억력이 약해지고 막 환각이 생기고 막 망상 뭐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금주하면서 비타민 B1이라는 걸, 티아민이라는 거를 의사가 놔줘요. 노란색 이렇게 막 주사 줄 때 그럼 좋아져요, 금방. 그래서 술을 끊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그 구조가 바뀌면서 고착화되는데 처음에 나타나면 고칠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 말고도 치매를 일으키는 질병은 많고요. 알츠하이머가 한 6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반 이상을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이 혈관성 치매도 똑같아요. 알츠하이머랑 똑같이 보이고, 인지, 즉 사고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또 혈관성 치매도 굉장히 흔해요. 근데 다만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훅훅 나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성 치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금연, 고혈압 치료, 당뇨병 치료, 고지혈증 치료, 심장질환 치료. 요게 이제 혈관성 치매고, 실제로 인지기능 저하로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 밖에 비타민 B 같은 게 부족해도 치매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비타민 부족이 아닌가?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담해 보고 혈액 검사를 해보고, 혹시나 내가 좀 멍하다 이러면, 그리고 힘이 없다, 아니면 힘이 너무 든다, 이러면 갑상선 기능을 또 검사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내가 너무 몸이 다운되면서 젊은 나이인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된 것 같다, 우울증을 좀 의심해 보시는 게,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는 꼭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이게 마음의 병이니까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실제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치매가 진짜로 와요. 제가 사회적 고립이 절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내가 집에서 안 나가고 근데 마치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꼭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그럼 우울증 치료하면 낫냐? 나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머리도 인지 기능도 확 좋아지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떨어져도 그럴 수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치료하면 또 나아요. 또 비타민 몇 개가 B12 이런 게 부족해도, 또 노인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물을 안 드세요. 그래서 이 수분 부족 때문에 더 병이 뭐든지 악화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신경과라든지 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 이 치매에 관련 전문가들이 늘 동네에 되게 많아요. 사실 치매는 복합적인 질환이에요. 왜 걸리는지 사실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될 거냐 물어보시면 아직은 좀 잘 안 보이는데 개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진해크만의 죽음과 관련돼서 한번 치매는 여러분께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전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BOD 보세요. 왜 걸리는지 기전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위험하고 그러면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고요. 사실은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